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과의 비공개 개인 상담 문의. 이게 있으니까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라고 하는 게 조금 참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연 보내오신 분은 사실 대한민국 대표 정신과 의사로 방송에서 활약하는 오은영 박사님한테 보낼 사연을 사실은 지금 황심소에 보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이런 상담 사연이 많이 오고, 또 직접 저한테 개인 상담으로 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혼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항상 이분들이 와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 때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서도 이거가 만일 다른 사람들, 특히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뭐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러는 게 TV를 보면 다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왔을까, 이런 생각을 또 제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황심소를 통해 가지고 WPI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마음을 잃는다라는 이야기,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아픔이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이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또 의사 선생님한테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거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또 대부분의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부닥치는 문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담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루어지는지를 사실은 이 황심소에서 아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해결하기 힘든 삶의 고민이 있다면, 그게 자녀 문제가 됐던, 아니면 뭐 남편과 또 아내와의 문제가 됐던, 또는 부모와의 문제가 됐던, 또는 직장 상사의 문제가 됐던,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고민이 있으면 황심소로 사연을 또 보내주시면 됩니다. sherlockhwa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오늘 이 사연과 같이 여러분들하고 때때로는 댓글 여기 보면 약을 먹으면 바닥을 기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약을 안 먹어도 바닥을 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TV만 틀면 오은영 박사님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라,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것이 훌륭한 부모의 이 양육법이다 알려주는 이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이런 사연이 저한테 왔다는 것만 해도 저는 조금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여러분 이 사연을 처음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시죠. 읽어보고 나서 댓글로 참가하시는 분들 한번 이 사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일 부모라면, 또 이 사연에 쓰는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그랬고, 또 학교에서 그 유명한 아동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관심군에 선정이 됐대요.
그래서 위센터 선생님도 아이를 한번 보고 또 이 상담도 하고 그런 다음에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만나서 이 아이가 정신병 ADHD 걸렸으니까 약 드세요 하는 이런 지금 사연이거든요. 그럴 때 오은영 선생님 진짜 이 우리 금쪽이 애는 결코 약 먹으라 소리 없잖아요. 아이를 이렇게 키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은영 선생님 이 말씀을 진짜 이 부모님이 제대로 잘 금쪽이 방송을 안 봤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한번 우리 어떤 사연인지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죠. 지연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전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빠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기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생각했습니다. 입학하고 일주일쯤에 담임 선생님께서 상담을 하자 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첫째, 옷을 벗는다. 하기 싫은 일을 시킬 때 재미로 답답해서 등의 이유로 바지를 벗고 어떨 땐 팬티를 벗을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은영 박사의 부모 10계명. 1번,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지금 이 상담 사연이 있는데 어른의 말은 중간에 끊어버리는 이런 이 무드막지한 짓을 했군요. 제 아이 말은 우리 끊지 말아요. 네, AI는 아이 아니죠? 네. 네. 2번,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그렇죠. 항상 아이를 따뜻한 눈길로 봐야지. 근데 여름에 따뜻한 눈길보다는 여름에는 시원한 눈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다음에요. 3번,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마세요. 그렇죠. 아이도 이 사회적인 체면과 위신이 있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네. 4번, 때리지 마세요. 때리다뇨. 어떻게 자식을 때려요. 5번, 버릇없이 키우지 마세요. 6번,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버릇 없이 키우는 애들은 되게 때리지 않으면 버릇 없이 된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때리지 않고 버릇 없이 키우지 않는 방법 오은영 박사님 그것도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지금 뭐 많이 먹고도 살 안 찌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십장인 부모한테 해주면 부모가 슈퍼맨도 아닌데 어떡하라고요. 그 다음에요. 7번,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주지 마세요. 그럼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부모가 대신해주면 안 되죠. 8번,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을 부끄러워 마세요. 9번, 아이가 화낼 때 같이 화내지 마세요. 10번, 아이와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질을 더 신경 써주세요. 참 하나하나는 다 괜찮고 그럴듯한 말인데 이게 지금 이거를 10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아마 부모가 상당히 미치거나 부모가 이 ADHD 성인 ADHD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부모가 속이 썩어갈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주님 오 박사님 저와 아이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냥 있어 보이는 말이라고요. 네, 있어 보이는 말인데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이거를 지키면서 산다라 하는 거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되면 아이는 어떤 아이로 커갈까요?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대하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까요? 아이는 공주가 될까요? 왕자가 될까요? WPI 초급과정 워크샵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고요? 네, 마음을 읽어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비법을 전수해준다는데 사연 계속 읽어주세요. 저는 오은영 박사님의 10계명을 보니까 사파리 이야기하면서 집에서 훈육 잘못 받는 애들은 야생동물에 비유하신다. 그러면 사파리에는 잘 훈육된 이 동물들이 초원에서 뛰어난다 이 이야기네요. 여러분 혹시 싱가포르에 가면 이 와일드 애니멀 파크라고 하는 공원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그 공원에 갈 때 와일드 애니멀 파크이기 때문에 거기는 진짜 동물들이 야생 상황에서 뛰어다니는 그 파크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와, 언제 어디서 사자가 튀어나오고 호랑이가 튀어나오고 이 늑대가 나타나고 독수리가 날라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막상 그 동물원에 갔더니까 야생 상황을 가능하면 잘 모방해서 만든 와일드 애니멀 파크래.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동물원에서 실제로 뛰노는 듯한 동물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잘 조련을 했기 때문에 결코 공격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뭐야 이거 지금? 그럼 지금 완전히 안 맞고 버릇 있는 아이들도 있지 않나? 당연하죠. 전 또 맞고 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버릇이 참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또 이 버릇 없이 자랐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맞고 안 맞고 하고 버릇하고 관계 없는데 버릇 없게 키우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지만은 이 부모 말 잘 듣는 아이 그리고 잘 훈련된 아이 잘 훈련된 멍멍이로 키우라는 그 말이거든. 근데 지금 이 사연 보내준 우리 아이가 ADHD 진단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데 지연이 대한 거 빨리 알려주세요. 지연이는 여자아이입니다. 집에서도 외출 후 돌아오면 바로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다른 가족들이 안 갈아입으면 양말 벗기고 옷 갖다 주고 잘 합니다. 둘째, 과한 스킨십. 지연이는 다른 사람의 팔꿈치 만지는 걸 무척 좋아하며 모르는 사람에게도 뽀뽀하고 안기를 잘합니다.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자기를 예뻐하는 사람, 남학생들한테 과하게 해서 성폭행의 위험이 있다고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과한 스킨십은 어릴 때부터 그랬었고요. 다니던 유치원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유치원에선 영유아기에 엄마와의 관계가 형성될 때 애정결핍이 생긴 거라고 하셨어요. 지연이가 다른 사람들과 눈을 안 마주치거든요. 어느 정도 친밀해졌다 생각될 때 눈 마주치며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연이와 같이 놀아준 시간이 적었습니다. 지연이 돌 때쯤 셋째를 임신하면서 입덧이 심해 놀아주질 못했고요. 그 후론 지연이가 핸드폰이랑 친해졌습니다. 핸드폰 하는 시간이 많아 걱정도 했으나 영어 컨텐츠를 많이 봐서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와 셋째 때문에 한 명이라도 신경을 덜 쓰면 편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연이도 시끄럽고 그런 게 싫어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많이 했고요. 그런 게 미안해서 지연이한텐 혼을 못 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셋째, 선생님께선 지연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한다고 합니다. ADHD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연이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그림 그릴 땐 1시간도 집중해서 그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업 중에도 그림만 그리는 것입니다. 수업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소리도 한 번씩 지르고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신병원 상담을 강하게 추천하셨습니다. 선생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일단 병원 예약은 했습니다. 넷째, 밥을 지저분하게 먹는다. 지연이는 편식이 심합니다. 저희 집은 집안 살림을 지연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친정 어머니가 해주셔서 아이들 입맛에 맞는 것만 해주시긴 합니다. 계란하고 밥만 먹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6, 7개월 전부터는 갈비, 간장치킨 등 먹는 음식이 늘었고요. 위 내용이 학교에서 상담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지역에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있는 추천받은 그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ADHD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이야기도 나누어 보지 않았고요.
그냥 학교 선생님과 위센터 상담 선생님이 보낸 정서 행동 특성 검사 결과지만 보셨어요. 그리고 ADHD 병에 걸린 것이니 치료 약을 먹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약을 먹이기 싫습니다. 박사님, 우리 아이 ADHD 맞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게요. 우리 아이 ADHD 맞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 지연이 어머니가 보내온 사연이거든요. 그리고 지연이 어머니가 이 지연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요 학교에 적응하잖아요. 근데 또 재미있게도 대한민국 교육부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면 또 아이의 정신건강 뭔가 아이에게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정서행동 특성 검사라는 것도 해가지고 아이가 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특별한 관심 대상으로 선별하는 그 검사를 정서행동 특성 검사라는 이름으로 보게 되는데 지연이는 들어가자마자 일주일쯤에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하고 상담하자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담임선생은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서 이제 지연이가 학교에서 보이는 이상한 행동, 문제 행동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정서행동 특성검사 거기에서 지연이가 관심군으로 선정이 됐으니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위센터 선생님하고 상담한 다음에 이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 빨리 정신과 선생님한테 병명을 받아라 라고 지금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어머님은 우리 애가 문제가 특별히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선생님도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시고 지연이를 도저히 감당을 못 하시겠다고 하니까 병원에 갔더니 이 놀라운 신기가 있는 선생님은 아이하고 말 한마디도 해보지도 않고 아이를 그냥 ADHD입니다. 그리고 약을 먹으세요. 라고 하는 이 또 놀라운 진짜 그 지역에 역시 유명한 선생님이니까 애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 너는 딱 보니까 ADHD 맞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혹시 이 어머니의 지금 어머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 어머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보다 여러분 댓글에서 좀 이야기 좀 해주죠. 이 아이가 무슨 문제지? 선생님 편하려고 만든 법인 것 같네요. 가만히 있는 아이들만 편하다니까 돌아다니고 변잡하니까 약 먹여서 조용히 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지연이 담임 선생님이 이 나쁜 선생님이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말 안 했어. 약 먹었더니 더 말 안 했어. 안 먹였어요. 네, 그런 경험을 또 하신 부모님. 네. 또 어떤 분은 그럼 안 먹으면 되잖아요 이러는데 참 이런 분들은 진짜 지 자식 이야기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담임선생님이 애 이상하고 지금 특히 옷을 벗는데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하기 싫은 일을 시킬 때 그렇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깡패들 뭔가 열받을 때 옷을 확 벗으면서 자 붙자!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걸 하니까 얘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 다음 재미로 이거 얘가 벌써 바바리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재미로 옷을 벗는데 지가 타자네 동생이라도 돼요? 네.
그리고 답답해서 등의 이유로 바지를 벗고 어떨 땐 팬티를 벗을 때가 있대. 여자아이가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다양성은 인정할 수가 없죠. 교실에서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담임 선생님이 애들을 참 관리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애들을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지 말라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약 먹지 말라는 시청자를 조리돌림할 것인가, 약 먹으라는 의사를 조리돌림할 것인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지금, 그리고 이 이슈를 약을 먹어야 되느냐 약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이슈로 지금 엉뚱하게 이 어머니가 보인 문제를 돌린다는 거 혹시 생각은 해보셨어요? 어머니는 사실은 사연을 보낸 거는 박사님 우리 아이에게 약을 먹여야 되나요? 먹지 말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첫째, 우리 아이가 ADHD 정신병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 말이 맞나요? 아닌가요? 이 질문으로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약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는 부모님, 엄마 자체도 아이에 대해서 지금 전혀 아이의 마음을 읽기는커녕 본인 집에서 멀쩡한 아이가 갑자기 학교 가면 ADHD 정신병자로 변신하는 이 놀라운 변신의 상황에서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요까지만 이 지연이의 사연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킬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일주일 정도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지연이 어머니 보낸 사연에서 뭐가 문제인지. 저도 이 사연을 보면서 이걸 진짜 지연이 어머님한테는 약을 먹으라 먹지 마라, 저거 의사도 아닌데 그 이야기 하는 것도 없었고, 어머니도 지가 의사도 아닌데 의사가 약 먹으라고 그러면 약을 먹든지, 또는 아무리 의사가 약 먹으라고 그래도 우리하고 말 한마디 안 썩은 의사가 약 먹으라 한다고 먹는 그 의사를 믿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으로 아마 저한테 상담을 오신 것 같아요. 아이가 자꾸 옷을 벗으면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민망하죠. 정신과 약을 먹는 게 그렇게 안 좋나요? 네, 정신과 약을 먹으면 지가 정신병 환자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약 자체가 우리 마음,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약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는 이 약전을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신과 약은 우리 정신, 마음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데 의사는 몸에 영향을 미치는 약을 주면서 본인이 이름이 정신과, 그러니까 마음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믿고 드세요 라고 하는 게 정신과 약이거든요. 저는 변비약도 안 먹는데요. 변비약은 본인이 똥을 계속 뱃속에 채우고 있겠다면 안 먹어도 되는데, 물론 변비약 안 먹고도 술술 잘 푸시는 분도 있지만, 변비약을 안 먹고도 변비 상황에 있는 분이라면 심리적으로 참 많은 마음이 참 많이 힘드시긴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이를 이해할 방법을 모르니 이제 드디어 이 엄마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조금 느끼기 시작하셨네요. 일단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이해하거나 아이의 마음을 읽기는커녕 아이가 이 선생님의 관리 통제에서 좀 벗어나고 조금 별나다, 경상도 말로 힘들다 싶으면 ADHD 또는 이 소아청소년 정신병 아니면 정신병이다라고 선생님이 지금
아이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이 무시무시한 상황. 그 말은 학교가 더 이상 미성숙한 아이를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 교육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이 아이는 정상, 비정상이라고 구분하면서 좀 다른 아이들과 조금 유별나게 다르면 정신병 환자로 몰아붙이는, 어떻게 보면 예비 정신병 진단 기관으로, 그리고 교사는 마치 본인이 정신과 의사 지금 코스프레하는 역할을 하는 이 상황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학교 상황이 아닌가, 우리 교육이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나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도 있다는 거죠. 선생님은 정신병 꼬리표 달아주는 것으로 아이를 이해했다고 합리화하는 건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 그거는 저도 지금 그 선생님의 마음을 읽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어머님 사연으로 보면 이 선생님은 본인이 관리하거나 다루기 힘들거나 아니면 본인이 정상이라고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보다는 조금 심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은 ADHD나 정신병에 걸렸다라고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초 1학년 유치원생에서 갓벗어난 정도일 텐데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벌써 아이를 정신병 환자와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놀라운 지금 마음으로 아이를 교육시키고 있다라는 거. 선생님의 WPI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선생님이 WPI를 하면 선생님의 WPI가 되는 거랍니다. 또 다음 에피소드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